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난 30만 년 동안 우리 인간 뇌의 하드웨어 자체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는 21세기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원시인들의 뇌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원시인의 뇌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말은 틀리고 내 말은 맞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세스 김대식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거의 1년 동안 아마 역사에 소개될 만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당연했었던 것이 올해 절대로 당연하지 않고, 또 작년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완전히 당연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사회적인 동물이죠. 우리에게 인간을, 서로가 서로를 못 만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사람을 못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죠. 소통 그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저희가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고 미소를 보고 냄새를 맡고 좋든 나쁘든 서로 웃어가며 이런 대면 관계를 이미 11개월 동안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소통에 관한 얘기입니다. 17세기 철학자 고트프리드 윌헬m 라이프니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는 17세기 최고의 철학자뿐만이 아니었고 아주 유명한 수학자였죠. 뉴턴하고 비슷한 시기에 미적분 방법을 발명하신 분으로도 매우 유명한데요. 당시 이분은 수학자 그리고 철학자 뿐만이 아니었었고 또 외교관으로도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외교관이다 보니 다양한 나라에 가서 다양한 분들, 정치인들하고 소통을 했었겠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큰 문제가 하나 이분에게 보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서로가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가 오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라이프니츠가 관찰한 내용의 결론은 이거였었습니다. 인간 언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오해를 하게 되고 덕분에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결심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잘못된 소통 또는 오해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없도록 완벽한 언어를 하나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완벽한 언어라는 게 뭘까요?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였잖아요. 수학자에게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완벽한 것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제안한 것은 인간의 언어를 숫자로 표현해보자. 그리고 숫자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0과 1, 이 두 가지 숫자로 인간의 언어를 표현하겠다라는 시도를 합니다. 라이프니츠의 시도 덕분에 우리는 이진법이라는 방법이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진법을 라이프니츠가 발명해 주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라이프니츠가 원했던 완벽한 언어는 발명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인간의 언어는 이렇게도 소통에서 오해를 많이 일으키고 어려운 것일까? 인간에게 소통이 어려운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뇌가 머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연히 뇌가 머리 안에 있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뇌가 머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 철학적인 의미뿐만이 아니고 사람들 간의 소통에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뇌는 세상을 직접 경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뇌에 발이 달려서 이 녀석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뇌는 두개골이라는 어둠컴컴한 감옥 안에 평생 갇혀 살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뇌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 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결론을 낼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인간의 눈, 코, 귀가 완벽하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뇌가 받아들이는 세상은 눈, 코, 귀가 전달해준 진짜 세상의 객관적인 정보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랜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보니 우리 눈, 코, 귀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덕분에 뇌는 진화적으로 눈, 코, 귀가 전달해준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본인 나름대로의 해석을 할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석을 할까요?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석을 합니다. 진화적인 역사 또는 우리 인간이라는 종의 역사, 또 나 개인의 역사, 나의 교육 과정 또는 책에서 읽은 거, 남들이 다 하는 일, 이 모든 사전 지식들이 합쳐져서 뇌는 세상에 대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리고 뇌가 해석을 하는, 세상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건 나와 비슷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훨씬 더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나와 피부가 비슷한 사람,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 비슷한 언어를 쓰는 사람, 억양이 비슷한 사람, 고향이 비슷한 사람의 말은 뇌는 자동으로 조금 더 진실성이 있고 참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피부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자동으로 믿지 못할 이야기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진화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건 30만 년 전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살기 시작한 것은 사실 몇천 년의 짧은 역사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은 나 혼자, 그리고 나와 유전적인 관계가 있는 친척들하고 아주 소수의 멤버들하고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 생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 20명, 30명이 같이 살고 있었던 이 공동체에는 핵심 기준이 하나 있겠죠. 그건 뭐냐면 외부인은 좋지 않다. 내부인은 나와 유전적인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내부에 있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서로 협력을 하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나와 내 그룹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 하는 역할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 10만 년 전, 20만 년 전에는 뭐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우리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나 자신하고 유전적인 관계가 없는 타인하고 협업 관계를 맺으면서 거대한 국가를 지금 만들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난 30만 년 동안 우리 인간 뇌의 하드웨어 자체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는 21세기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원시인들의 뇌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원시인의 뇌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말은 틀리고 내 말은 맞다. 우리 말이 항상 맞는 거고 타인의 말은 항상 틀리다. 라는 아주 강력한 하드웨어적으로 뇌 구조 자체가 이런 메시지를 항상 던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을 하는 순간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게 데이터죠. 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이야기가 내 머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내 기준으로 자동으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번역 과정을 끝낸 타인의 말은 타인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가진 아주 특이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능력은 뭐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종입니다. 덕분에 수많은 착시 현상들이 존재하고요. 덕분에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덕분에 창의성, 예술 같은 것들이 가능해졌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또는 말하지 않은 것을 듣는 능력은 현대사회의 소통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겠지만 인간의 뇌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보다 이 사람이 누군지에 훨씬 더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가에 달려서 그 사람의 말이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나쁜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비대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관계로 컴퓨터를 통하든지 뭐 전화로 소통을 하든지 온라인 미팅을 한다든지 비대면 관계를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답답한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제대로 3차원적이 아니고 상대방을 느낄 수도 없고 상대방의 얼굴이 작게 보이고 이 비대면이라는 관계 덕분에 우리는 소통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 사태가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비대면 소통에서 대면 소통으로 되돌아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지긋지긋했던 비대면 소통 끝나고 이제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타인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면 소통 관계로 되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대면 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뇌라는 머리 안에 있는 이 뇌라는 녀석이 항상 해석을 해주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비대면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살아왔습니다. 단 이 비대면 관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덕분에 우리는 얼굴을 내 눈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상대방의 발언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착시 현상이 항상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 비대면 관계, 비대면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는 것은 그 다음 시대에 대면 관계 시대에 사실 대면 관계 역시 또는 대면 관계를 통한 소통 역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대면 관계의 여러 어려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소통을 할 때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상대방이 한 말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 저 손은, 저 행동은 어떤 의미일까 하고 소통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면 관계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대면 관계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상대방의 말이 당연히 참이라는 착시 현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뇌가 만들어내는 타인에 대한 착시 현상을 기반으로 본다면 우리가 다시 대면 관계의 소통을 시작하더라도 비대면 관계 때 했었던 만큼의 노력보다 어쩌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의견이 틀려서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생김새 때문일까? 상대방의 피부 색깔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틀리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상대방의 출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직업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치적인 성향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뇌가 자동으로 귀를 닫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추후 코로나가 끝난 대면 관계 소통 시대에도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으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 또는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비대면 사회에서 하고 있는 소통에 대한 노력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타인과 소통을 할 때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몸에 배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졌을 때 우리가 추후 다시 대면 시대에 가서 소통을 할 때도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대면 사회를 만약에 새로운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경을 예전에는 끼지 않았기 때문에 선글라스 같은 안경을 껴서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세상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어두움이 진짜 바깥이 어두워서가 아니고
안경 색깔이 주는 가짜 어두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화적인 요소를 통한 색안경을 끼고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특히 타인에 대한 편견을 기반으로 한 색안경을 끼고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 전에 우리는 타인과 소통을 할 때 당연히 우리는 타인의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착시 현상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뇌과학적인 결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다시 대면 관계, 대면 소통 시대로 갔을 때 비대면 시대에 배웠던 교훈, 그리고 배웠던 어떻게 보면 몸에 배인 그 경험을 기반으로 추후 대면 시대에서도 타인과 소통을 할 때 좀 더 노력을 하는, 그리고 진화 과정이, 그리고 내 머리 안에 있는 뇌가 자꾸만 이상한 해석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